여론조사로 만나보라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두 분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자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이미영님께서 네. 와 물결 5개. 네. 김수민 평론가다 와 물결 5개 하트. 와 악플 달자 이런 아니, 것은 좋아하시는 것 아니겠죠. 같은데 이미영님은.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저 한경희님께서는 배추조사님하고 하트 있었어요. 이 두 분께 커피를 드리고 예, 네. 오늘 커피 데이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상은 PD한테 꼭 내가 전달할 말이 있어요. 앞서 우리 저 1부 끝날 때 제가 소개했던 문자 있잖아요. 그분한테도 커피를 드릴 거예요. 그분이 보내주신 문자 중에서 저를 잘생겨서 좋아한다는 게 있었는데 제가 예, 네. 그걸 못 읽었어요. 그걸 아니 왜 꼭 사신 말씀드려요. 방송을 하세요? 아니 실제 문자 있었어. 예. 네. 커피를 마시면 시력이 좋아집니까? 네? 시력이 좋아지라고 커피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분께도 제가 성함은 제가 지금 놓쳤는데 네. 커피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네. 한경희님께서 저한테 하트를 3202님? 네. 하트를 보내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커피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태현 MC가 좀 인물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에. 아, 그래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 살이 좀 빠지고 네. 청취율이 올랐죠? 아주 뭐 괜찮습니다, 아주. 네. 네. 되게 표정이 좋으세요. 표현 좋아졌어요. 네, 네. 좋아. 네, 좋아졌. 한때 제가 좀 안 좋았을 때가 있는데 지금 좀 네. 좋아졌어요. 네네. 자, 근데 좋아진 게 제 표정만 좋아진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야 많이 올랐어요. 40%대 회복한 네. 거면은 아니 뭐 실제로 수치가 떠나서 앞 숫자가 3인지 4인지는 또 5인지는 이거는 네. 지지율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르죠. 네. 일단 소개부터 해주세요. 결과. 그렇습니다. 이제 RN서치가 최근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서인 가능하고요. RN서치가 CBS 노컷뉴스로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긍정평가 44.7. 네. 그래서 이 44.7% 결과가 발표되자 상당히 들썩거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대통령실과. 제가 배수진 진행하면서 거의 최고치에 가까운 비슷한 수치는 있었어요. 네. 비슷한 수치는 있었는데 부정평가는 53.2%. 여기서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하면 긍정 44.7, 부정 53.2니까 긍부정이 한 자릿수 격차. 어허. 네. 이건 아마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다음에 리얼미터 조사는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22일부터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26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딱 40. 네. 네. 또 사네. 부정평가는 56.7%. 그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아마 춤출까요? 네. 어쨌든 아니 어제 올라갔으니까 기분 예, 좋지 예. 지금. 근데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게 외코무다. 외코무. 또 외워야 되나요? 외코무. 자, 외교. 밑줄자. 네네. 외코무 그러니까 우리 한경희 님이나 이미영 님도 잘 안 외워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마마무가 아닌 외코무다. 더 헷갈려. 더 안 더 헤어지는데요. 헷갈려. 네. 네. 외코무. 교란 요소가 외코무는 막. 뭐냐면 하나는 이제 외교 막 집중되니까 코인. 중도층에서 좀 코인 그렇죠. 네. 마지막이 어려워요. 무당파. 아닙니다. 뭐. 뭔가 좀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 줄 만한 이슈들이 별로 없었다. 논란. 아. 외코무. 네. 예, 뭐 말은 된다. 말은 돼. 네, 왜냐면 외교가 일단은 그 G7 정상회담까지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거 하나. 그렇죠. 그렇죠. 코인은 반사이긴 코인은 거. 반사이기고. 왜냐하면 또 이게 또 다른 이슈들이 또 지나치게 불거지면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후쿠시마도 본격적으로 진입되지는 않았고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도 딱히 뭐 크게 번지지는 않았고 퍼진 건 없었고 그러니까 외코모가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 분석에 외코모 분석? 별일 없이 산다. 예, 약간 여기에 영향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요번에 이제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대통령 선거 당시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자평을 내놨던데 네. 뭐 그게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지를 했는데 그동안 좀 빠져 있었던 쪽에서 별일이 없고 좀 내가 스스로 창피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지지층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교에서 특히 G7 정상회의나 이런 부분은 또 대통령이 조명을 많이 받는 영역이고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평가가 돼서 상승세인 것은 맞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특히 이제 전화 면접 여론조사
NBS하고 한국갤럽이 대표적으로 전화 면접이잖아요. NBS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1,001명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00명 상대로 조사한 게 있는데 전체조사였죠. 예, 근데 둘 다 36%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에 대비해서 제자리 걸음이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방금 전에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국민의힘의 의원 얘기하셨는데 내년 총선 승리가 가까워져도 이런 평가를 박수영 원장이 했어요. 네. 그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는 게 적어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이면 이 정책 싱크탱크거든요. 네. 이럴 때는 전략적으로 지지율이 좋게 나오도 물론 워낙 그동안 지지율이 안 나왔기 네. 때문에 뭐 고무된 건 이해됩니다. 이럴 때는 뭐 지지율이 올라갔네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민생은 또 더 많이 우리가 신경 써야 돼.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이 좀 빨리 나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제가 왜 코모라는 말씀드렸는데 코인이나 무논란은 사실은 견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반사 이익을 가져가거나 좀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내용은 뭐냐면 정책이나 소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고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정책을 좀 많이 내놔야 돼요. 여의도 연구원이 지지율에 이렇게 고무돼서 박수를 치기에는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게 총선 때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는 거의 뭐 비슷하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여전히 많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이 평가의 차이도 별로 없다. 둘 다 못마땅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더 분발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항상 선거에서 그때 이 김태현 앵커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선거에서 승리할 때 보면은 민주연구원이 빛을 뿜뿜 발휘하거나 여의도 연구원이 빛을 뿜뿜 발휘할 때 그쪽이 이겨요. 그래서 그쪽이 더 정책과 소통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놔야 돼요. 인사이트 K가 존재감을 뿜뿜 발할 때 총선의 열기 자체가 오를 것이다. 어느 당에 유리하든 그걸 떠나서 맞죠? 아닙니다. 저는 방송을 계속 지키겠습니다. 저는 인사이트가 없고 네. 우리 정치쇼 그러면 스토브리그. 네, 스토브리그에서 요즘 연락이 안 와. 여기서 출연 섭외를 스스로 세이프 섭외를. 정치쇼 네. 청취율과 내년 총선 투표율은 비례한다. 좋은데? 이거 좋아. 네. 저기 그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봐요? 이 박수영 원장의 이 평가. 뭔가 의도가 있었을까요? 너무 좋았나 봐요. 대통령 지지 올라와서. 침체나 이런 걱정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정치권 관계자들을 가끔 보더라도 그동안 몇 달 동안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참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 참패할 거고 심지어는 2020년 총선처럼 될 거다. 정말요?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지표가 호전이 되니까 네. 너무 이제 마음도 좀 놓이고 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고, 하지만 이제 방심할 수는 없는 것이 아까 제가 MBS 조사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내년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여기에서 46대 46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못하네. 그래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뭐 여야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네. 외코무잖아요. 예. 외교, 코인, 무논란. 자, 그러면 외는 순전히 대통령실 이슈인데 코랑 무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별로 놀라갖고 그렇죠. 코인으로 반사이익. 예. 근데 왜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로 하면은 국민의힘이 덜 나와요? 민주당보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면 그거 따라가지고 여당 지지율 올라가서 왠지 느낌상은 여당이 국민의힘이 더 많이 나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나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조사 방식에 따라서 자동응답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전화 면접을 직접 물어보면 높게 나오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이제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더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조사 특성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무응답 비율이 자동응답 조사는 낮은데 굳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보면 그래도 뭔가
파장이 됐던 뭔가 당의 어떤 존재감이 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쪽이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좀 더 그쪽으로 가 있는 게 실제 자동응답 조사에서도 높은 지지율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착시 현상이 양쪽 다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이나. 또 하나는 이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 그러면 올라가는데 왜 국민의힘은 안 올라가느냐. 대통령은 촉발 요인이 있죠. 촉발 요인은 뭐냐면 들어와 이게 가능한 게 반사에게라도 들어와 그러려면 지지층들이나 중도층을 자극해줘야 되거든요. 그 자극체가 뭐냐.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외교가 되는 거죠. 바로 대통령은 이렇게 뭐 외교도 있고 반려견도 있고 뭐 다 있지 않냐. SBS는 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은 뭘 좀 촉발 요인이 있어서 국민의힘 쪽으로 정당 지지율 반사이게 옮겨가고 싶은데 국민의힘을 딱 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디로 가버려요.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으로 가버린 거죠. 네. 자, 김수진 평론가 어떻게 분석합니까?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을 못 미치고 있는 이 이게 상황. 조사가 좀 얄궂은 게 대통령 지지율이 특히 더 높게 나오는 게 ARS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또 전화 면접에서 좀 더 높게 나와요.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그러니까 ARS 조사를 국민의힘에서 꼭 좋아할 수 없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대신에 민주당 지지율도 좀 높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조사 방법에 따라서 기관 간의 편차가 나는 것은 네. 이게 제가 지난 대선 때 배종찬 소장님한테 배웠던 건데 이것은 이제 민심 자체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다.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의견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두 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지라도 네. 어떤 당을 내가 할까 아니면은 그냥 기권이라든지 무당파 쪽으로 빠질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층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판가름이 나려면 총선에 임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민심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건 어때요? 네. 조사 방식 이런 거는 기술적인 거는 빼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되지 못하고 네. 뭔가 이렇게 같이 못 가는 이유 이거는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원론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아니면 부정인 거고 근데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조금 더 단계가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에 그럭저럭 하네 잘 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가라고 이런 했을 거예요? 때 대통령 지지율은 OX라면 그렇죠. 정당 지지율은 사지선다형이니까 맷지 선다형 다르죠. 중에 하나를 찍는 거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현 정국을 국민의힘이 뭔가 주도해서 끌고 간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 못한 것이죠.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한 명만 보이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이 제일 앞에 서 있고 뒤에 한 줄로 서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극복하지 못한 것도 저는 큰 요인이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의 사례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성운동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은 그런 문제를 좀 타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당 쪽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다. 인물보다는. 그러니까 인물 중심이 아니라 당 중심이다. 근데 민주당은 보면 민주당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의힘은 마땅히 딱히 국민의힘 정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대통령과 뭔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거 어려울 거예요. 네.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윤 대통령 좀 뭐 할 말 좀 합시다. 뭐 이렇게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뭘 말씀드리냐면 당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필로소피 이제 철학 또 그다음에 이제 팔러시 정책 그다음에 피플 사람도 지금 손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책으로 좀 뿜뿜하면 돼요.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이런 청년 정책을 좀 우리가 좀 기깔난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 신박한 정책들.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보좌진들 국회의원들이 철야로 밤을 새면 나옵니다. 그런 걸 낼 때 국민의힘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거. 집권 여당이 그래도 좀 아이디어를 내네.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당하거나 혹은 당할 수 있는 법안들이 속속 일단 있잖아요. 방송법 개정안, 뭐 일단 뭐라도 노란봉투법.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느 정도 정책 노선이 오히려 요즘에 이제 민주당은 그럼 여당 때 안 하고 왜 이제 하느냐라고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뭔가 계속 내놓고 있어요. 야당이 되고 난 다음에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표 법안은 뭐냐. 네. 여기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나오니까 여론조사 전문가 예. 꼭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네. 기사도 한번 이런 거 나왔던데. 여론조사가 자꾸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모든 예. 여론조사 기관의 숫자가 똑같이 나오면 그것도 더 이상한 거지만 예, 예. 아예 그
저 지지율 오르고 낮 떨어지고 이런 거 자체가 막 상반된 결과 많이 나오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연구 기능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학계에서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또 조사연구학계가 돼서 이 차이점이 뭔지를 좀 연구해서 꺼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궁금하시는 거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응답률인데 낮기는 정말 낮더라고요. 응답률하고 조사 신뢰도를 연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사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전화하면 안 받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받은 아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끊어. 그런 걸 강제적으로 우리가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때 이 전화조사 응답률이 30% 40%까지 갔어요. 저도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한테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미국 갤럽에 가서. 근데 영어로? 미국 영어로 했죠. 전화 면접을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빨리 끊었나? 네. 여하튼간에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에 이제 통계 결과를 보면 많이 응답률이 낮았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10%로 제한하자 뭐 20%로 제한하자 한국 갤럽도 최근에 응답률이 9.8%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그리고 신뢰도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과학적 이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응답률 가지고 자꾸 시비 걸 일은 아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통제가 안 되는데 진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느냐 보수가 많이 들어오느냐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응답자들이 일종의 하우스 이펙트 이 조사기관이나 조사한 의뢰한 쪽은 밝혀지지 않지만 조사기관의 이름만 들어도 살짝 그런 영향을 약간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보나 보수가 많이 들어오고 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는 거. 이건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성, 연령, 지역은 통제가 되는데 할당으로 이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 성향은 아 그래 보수층 35%까지만 받자 중도 35%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정치쇼도 전편을 다 봐야 된다. 월화수목금. 그래서 조사도 2주 3주 추세를 보시라. 네. 알겠습니다. 응답률 문제는 요즘에 보니까 막 1%, 2%짜리 조사들도 있는데. 자동응답 조사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동응답하고 전화 면접 간에 어느 정도 편차는 있긴 하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률 가지고 커트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응답률 자체를 일단 표시를 해주면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이 알아서 어느 정도 판단하도록 아무래도 응답률이 낮은 조사보다는 높은 조사를 신뢰를 하겠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보는 사람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규제보다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좀 보죠. 요거 후쿠시마 시찰단 돌아왔어요. 민주당에서는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요거 일종의 장외 여론조인데 이거 어떻게 봐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현재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 이제 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는 볼 수 있거든요. 먹거리에 관련된 걸 그럴 수 네,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옛날 추억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2008년에 광우병 쇠고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괴담이다라고 하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풀리지 않는 원한이 있는 것이긴 한데 근데 먹거리 문제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정치 이념 성향을 초월해서 불거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민주당이 도덕성 의혹으로 최근에 궁지에 몰린 이상은 일단 국민운동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뭐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일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그럼 민주당의 지지율이 또 오를 거냐 혹은 이재명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듯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덮일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로 간다 그거는. 네네. 근데 이제 집회에서 보니까 이게 집회도 이제 민주당이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후쿠시마하고 섞이게 되면 국민들이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그 메시지 조절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관건이죠. 저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 타겟 소식이에요. 뭐냐면 미국도 격렬하게 붙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렇지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격렬하게 붙는 방식을 보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100만 서명 운동 벌이면 해결책이 나옵니까? 이게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번 이제 후쿠시마 사태를 2008년 강우병 때 우리가 반면교사해 보면 과학은 기본이고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과학적인 검증도 다 생각이 다르고 발표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심리로 가야 된다.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여기에는 당장의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국으로 가야 된다. 수는 뭐냐? 수산물인데 이거는 지금
박신 외교부 장관도 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우병 사태를 되돌아보면 그때도 사실은 명박산성으로 일이 그냥 결국 파장이 돼버린 겁니다. 소통 불통의 이 이분법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수산물은 좀 일단은 안전하게 선을 그어놓고 이거는 우리가 안전해야 검역할 수 있고 검역도 해야 되고 들어올 수 있다 이고 신은요 신은 시찰단이에요. 네. 실산 아직 발표 안 했죠. 들어왔잖아요. 이 내용이 아주 정교해야 됩니다.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 마라. 있는 그대로. 마지막은 저는 6월 중에 발표가 되는 국제 원자력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에 대한 신뢰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이걸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시찰단의 내용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발표 내용이 달라버리면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게 G7은 IAEA 인정하고 믿고 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좀 다른 태도를 취한다든지 우리의 스탠스를 정한다면 분명히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짧게 말씀드리면 길어요. 길어요? IAEA이든 시찰단이든 국민 심리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좀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은 네. 사실 이 지금 동해안 남해안 쪽에 지지 기반 지역들이 많은데 그쪽의 그렇죠. 어민들을 포함해서 이제 불안감이 상승을 할 거거든요. 동남풍이 불어올 수 어허. 있다라고 하는 해안 지역 민심을 좀 헤아려야 될 것이다. 경상도 그렇죠. 경북 저 네. 강원도 네. 특히 이쪽에.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이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